그 김원걸 의원 맞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제명 됐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꼬리 자르기다.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비례의원의 제명이라는 거는 네.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예. 원칙대로 조사를 더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홍걸 의원 제명한 것은 적절하고 신속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뿌리 자르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홍걸 의원 못지않게 이제 조수진 의원이 11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하면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그 문제가 있는 꼴이라고 보이면 네. 일단 자르기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각 당에서 지금 의원직 사퇴까지 이야기되는 그 쟁점들 몇 개 있는데 그 김원걸 의원 맞습니다. 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 됐는데 네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꼬리 자르기다. 근데 정의당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예. 뭐냐면 의혹이 제기가 되면 본인이 해명을 하고 예. 그 해명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당에서 그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있고요. 저희 예. 당은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네네.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제명을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결론이 나야 되는데 네. 이번 김홍걸 의원 건 경우에는 의혹이 있었고 본인이 해명을 네. 했는데 당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하고 범위가 어디까지가 이 부조리다, 불합리다, 불법이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네. 제명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례의원의 제명이라는 거는 네.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도 않고 국회의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네. 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원칙대로 조사를 더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네.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께서 어떻게? 저는 김홍걸 의원 제명한 것은 적절하고 신속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여당에서 윤리감찰단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내부에 얼마나 칼을 들이대겠어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윤리감찰단 조사 회부 만에 네. 이틀 만에 제명 결정이 네.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이 또 그 대상이 여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네. 김홍걸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내 편이라고 봐주지 않겠다. 앞으로 내부에도 칼 들이댄다. 네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꼬리 자르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김홍걸 의원 못지않게 이제 조수진 의원이 11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하면서 네. 사실 해명이라고 하는 게 바빠서 깜빡했다. 이제 이런 해명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지금 이해상충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당 차원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네. 입장이나 조치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있는 꼴이라고 보이면 네. 일단 자르기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축소 신고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예. 또 부동산을 이제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이제 구입한 네. 약간 이제 투기 의혹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투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위법 소지라기보다는 당의 정책 방향, 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하고 맞지 않는 이제 그 행위다라는 네네.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고 재산 축소 신고는 사실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본인의 해명도 그냥 몰랐다라는 단순 해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발표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그 상임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업비 등이 모두 2천억 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해충돌 이런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말씀을 올리면은 이 문제도 저는 김홍걸 의원 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야 된다. 네. 즉 의혹이 제기됐고 네.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데 오늘 오후에 본인 해명한다고 합니다. 오후에요. 예, 네. 그게 이제 충분하면 괜찮고 충분하지 않으면은 저희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네.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를
밝혀내는 게 우선 급선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홍걸 의원 때 제가 말씀 올렸지만은 조사를 하고 사실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 있는 네. 것인지 더 있는 것인지를 네네. 당에서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체를 명확하게 빨리 그렇죠. 신속히 예. 밝혀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만큼만 뭐 짚어보고요. 제가 한 혹시 말씀만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예, 사실 예, 이 이소영 문제가 의원. 네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다. 네, 예, 예. 왜냐하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는 게 저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스스로 건설회사 대표였고 현재도 건설회사 대주주이고 네. 친형이고 친아들이고 온갖 가족들이 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건설회사 가족이에요. 근데 이런 분을 국토교통위원회에 5년 동안이나 상임위 위원으로 배정을 하고 심지어 국토위 간사까지 이제 맡으셨던 네.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피감기관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 위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제 국회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아는 얘기고 또 30명의 국토위 위원 중에서 가장 실권을 쥐고 있는 게 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사실은 상임위에서 대놓고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국토위 위원이나 간사로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감기관한테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말해서 그 존재 자체가 영업인 거고요. 네. 실제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지금 언론 보도상 뭐 2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구체적인 언어상의 청탁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저는 의정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영업 활동을 한 것이다.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네. 언론의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네. 모두가 팩트는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뭐 내용은 자세히 아까 조사해봐야 된다고 했지만은 예를 들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네. 회사이기 때문에 수주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건설공사라는 게 정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입찰을 해요. 예.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고 네네.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했다면 입김이 작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네. 뭐 단정은 할 수 없죠. 근데 네. 이제 이분 그 어떤 공개 입찰로 진행돼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게 상식에 맞지 않은 변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변호사로 일할 때 건설사 입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을 대리하기도 했었는데 네. 공공발주 사업에서 소위 RFP라고 하는 입찰 공고문이 네네. 여기 어떤 조건이 기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 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네. 또는 어떤 특정 기술이 네. 업체 선정 요건에 명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는지가 거의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한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분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이제 공식 질의에서요. 네.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많이 사용해라. 이게 네. 좋은 거다. 이걸 많이 사용하길 부탁한다. 이런 류의 이제 질의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본인 건설사가 보유한 그 특정한 건설 기술이 서울시의 업체 선정 조건으로 명시되고 그걸로 인해서 용역을 서울시로부터 많이 수주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도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도 그 기술이 입찰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공공입찰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어떤 그 피감기관 발주기관에서 여러 가지 재량적인 판단의 여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변명이 될 수 없는 그런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면 네. 서울시 공무원들 전체를 명예훼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서울시에 근무했는데 네. 공무원들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기술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RFP에 들어갈 만한 것이 아닌지 네. 판단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문제될 일을 잘 안 해요. 네. 근데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네. 기준 뭐 내로남불 같은 건데 이제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는 뭐 국방부 공무원들이 다 뭐 추미애 뭐 전 의원의 압박을 받아서 뭐 휴가를 해준 것이다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뭐 그 완전히 그런 의혹이나 네. 어떤 가능성에서 배제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 위원이 뭐 대주주로 앉아 있는 건설회사에 어떤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뭐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부분이죠. 네, 뭐 일단 오늘 오후에 또 본인 해명한다고 네, 하고 또 뭐 지켜보시죠. 윤리에서 또 이제 또 필요하면 또 조사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죠.